강연을 잘 못해요. 뻘쭘해서 목소리가 좀 크고 동작이 좀 막 이러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친구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인지를 좀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앞서 소개해주신 것처럼 세계 예술 마을로 떠나다라는 책을 쓴 천우연이라고 하고요.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없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문화기획자라는 직업에 일을 약 15년 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여기로 내려왔는데 전 사실 거제를 몇 번 와봤어요. 저희 이 책의 출판사가 통영에 있는 남해호 봄날이라는 출판사이기도 해서 북 콘서트가 있었을 때 통영까지 왔다가 잠깐 거제에 와서 뭐 여행도 하고 그리고 제가 20살 때 그 20대를 또 치열하게 공연 기획을 하는 그 기획자였어요. 그래서 거제에서 한 2달 정도 공연 올릴 일이 있어서 고연에서 한 2달 정도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냥 친해지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 사실 제가 총 4곳의 나라를 다녀왔는데 이 4곳의 나라를 엄청 재밌게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만 풀어내기에도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제목이 지역 자원 발굴과 콘텐츠라는 이 부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사실 여행 토크쇼라기보다는 여러분들만의 콘텐츠를 이제 앞으로 쭉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제 여행 마을 사례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여행을 기획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저 친구 참 재밌게 놀다 왔구나 라고 끝나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강연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기획자 입장에서 어떤 기획 방식으로 이런 여행을 기획했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예술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를 발굴도 아니고 저는 거기 가서 이제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례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무 따분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문제도 내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다행히 아무도 책을 읽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따란 제 책을 제 돈 주고 사왔어요. 저희 출판사 책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선물 타임 있으니까 그때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먼저 문제를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손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 상음이 날 수 있거든요. 네.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17, 26, 29, 33. 그냥 여러분 그냥 막 선생님. 강사님의 저 나이 때 굉장한 일이 있었다. 조금 더. 굉장한 일이 있었다. 이때 뭔가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이따가 제가 가실 때 책에 사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행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좀 돈을 벌고 아니면 좀 마음이 지쳤을 때 이렇게 단순히 쉼과 여가의 산물로만 이제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사실 교육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한 것들을 뭐 길에서 배울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제 나이 때 그리고 제 인생에 되게 힘들었었던 시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행의 목적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한 인생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른 여행들을 겪었는데 여행을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기획을 하는지 그 질문을 좀 가장 가슴에 두고 이 강연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살 때 제가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는 저는 학교 안 생활이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자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약간 학업에 갭을 좀 두면서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고 싶지라는 그런 물음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가족들이랑 상의를 한 다음에 자퇴를 요청을 했었는데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빨간 줄로 이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여행을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참 제가 뮤지컬을 만드는 회사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때는 이제 제 여행의 목적은 나의 일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180이라고 보이죠? 저 여행은 180박 181일짜리 여행을 좀 크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뮤지컬 시장을 다 돌아보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영국의 웨스트엔드에만 가서 이렇게 머물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뮤지컬계가 어떤 것들을 좀 더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여행을 하고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9살 때 30이 되기 전, 지금이 이제 거의 40이 돼가고 있는데 그때는 되게 다 산 것 마냥 뭔가 좀 인생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고 매일 하루 30km씩 걸으면서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했었던 40박 41일짜리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떠난 여행인데요. 저기 적혀져 있죠. 이 여행은 450박 451일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 여행은 사실 조금 도피하듯이 떠난 여행인데요. 제가 이 당시에 마을 안에서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축제를 만드는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을을 자꾸 모르는데 관공서에서 자꾸 킬러 콘텐츠를 자꾸 만들라고 해서 킬러 콘텐츠가 뭔지도 모르겠고 마을이 뭔지도 모르겠고 가짜 일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동체의 몇 군데를 좀 보고 그리고 선진 사례를 좀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떠난 예술 마을 여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이야기는 총 4나라를 제가 다녀왔는데 다 이야기는 못 해드리고 2가지 정도의 사례만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돌아다니면서 4나라밖에 아니니까 한 나라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머물면서 충분히 이제 공간에서 이제 충분히 느끼는 여행을 진행을 하고 왔고, 근데 이 4군데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기획자라고 하면 막 지금 어떤 기획을 했을까 이런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꿈틀꿈틀 거리시잖아요. 제가 그 기획의 과정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서두를 푸는 이야기는 이따가 제 사례가 그냥 단순히 그냥 놀고 왔다라는 경험으로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랑 기획의 기본을 조금 같이 다진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행 기획할 때 좀 쉬고 오지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획 버릇이 어디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사실 굉장히 꼼꼼하게 기획자처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모든 기획은 3가지인데 이게 꼭 여행 기획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항상 이 3가지를 놓고 사업을 시작을 해요. 가장 첫 번째는 진정성인데 이게 나한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리고 진짜 지금 이 우리 사회에 또는 내가 진짜 꿈꾸고자 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5번, 10번 이상 하고 중간에 몇 번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라고 싶으면 저는 그냥 바로 접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키워드와 분류예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을 다 적어놓고 그 키워드들 중에서 통합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아쉽지만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매길 수 있는가? 이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이 사업에 내가 명확하게 이걸 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속성인데 우리 지속성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진부하게. 근데 맞아요. 저는 내년에도 내가 이 사업을, 이 여행을 재미있게 갈 수 있을까? 계속? 그런 마음들이 중간에 가다가 훅 떨어지면 저는 자꾸 이걸 동기부여시켜 자꾸 끌어올리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거 하는 거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기획의 가장 중심은 한 이 3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 여행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치 목적은 사실 제가 20살, 24살 첫 이제 뮤지컬 회사에 들어가면서 인생 모토를 하나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술은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게 제 삶의 모토예요. 책에도 아마 앞쪽에 제일 크게 적혀져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여행을 통해서 내가 20살의 인생 모토로 삼은 이 말,
예술은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오자. 이게 정말로 큰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또 뭐 굳이 정량적인 가치로 또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을 나의 인생 멘토가 될 수 있을 만큼 진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오자. 이것까지가 좀 이렇게 목표라고 보고, 키워드와 분류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다 적어봤어요. 뭐 저는 글도 좋아하고 자연도 좋아하고 도자기도 좋아하고 뭐 피아노도 좋아하고 공동체, 뭐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선생님들, 해외 선생님들 막 다 적었어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적고 나서 좀 분류를 좀 해보자.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인물로 뭔가를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라고 하면, 뭐 글이라고 하면 작가나, 아니면 뭐 그림이라고 하면 페인터, 아니면 뭐 부족들이라고 뭐 어떤 뭐 인디언들, 뭐 피아노라고 하면 피아노에 뭐 관련된 사람들, 이런 방식으로 인물 여행의 중심을 떠났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떠나지는 않았고, 제가 가장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예술과 마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상위에다가 놓고 그 아래에다가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을 또 다시 하위로 또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것들이 어떤 것들은 자연에 들어가고, 나머지 또 어떤 것들은 전통으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 어떤 것들은 공동체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 어떤 것들은 배움이라는 키워드로 들어가서 총 이 네 개 내 인생의 키워드에 가장 적절한 곳을 떠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지속성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나서 죽기 전까지 꼭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나의 인생 멘토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잘 아카이빙해서 책으로 좀 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지속성의 목표들을 좀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던 나라의 총 4군데는 예술은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주제 아래 예술 마을 플러스 자연, 그리고 예술 마을 플러스 배움, 예술 마을 플러스 전통, 예술 마을 플러스 공동체라고 해서, 자연은 가장 첫 번째 나라로 어딜 갔냐면 스코틀랜드에 갔어요. 그냥 딱 생각하면 스코틀랜드가 왜 자연일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만큼 굉장히 아주 작은 마을에 천의 자연이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들어갔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제가 석 달을 살았는데, 사실 여기에 가장 가고 싶었었던 이유는 환경예술축제를 2년마다 한 번씩 주최를 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텝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같이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이 공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새로운 무언가라기보다는 그 자연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여서 펼쳐내는 사업이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요리사, 뭐 농부, 과학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공간의 자연을 가지고 그들의 눈으로 이 지역을 발굴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되게 살아있게 지켜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요리가가 자연 요리를 만들면서 불의 강이라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마을에 계시는 80살 할아버지가 양을 치는 할아버지가 자기가 모아놨던 옛날의 고지도를 가지고 와서 고지도를 가지고 옛날에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좀 설명해주는 그런 고지도 여행을 한다던가, 이런 수많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나라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두 번째 갔었던 나라는 배움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었던 예술 여행이었어요. 제가 갔었던 곳이 보르놀름이라는 섬이에요. 이 섬은 도자기랑 유리공예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들은 이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서 예술 시민학교를 시민들이 만들어요. 물론 국가의 어떤 정부 지원금이랑 같이 운영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자국민들 중에서 장기 여행자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기숙사나 먹거리,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하는 여행 기숙학교라고 보면 되고, 또 이 공간은 또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술의 한 스팟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학교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시민학교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가서 17살에 떠나고 싶었던 그 여행을 못 떠났었던 거를 사실 그 고등학교 3년 시절에 약간 좀 보상받는 기분으로 타임머신 같은 여행을 좀 하고 왔고요. 저는 이제 여기 가서 그림이랑 도자기를
배우는 학생으로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네, 학교에 다니는 형식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곳은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가서 6개월, 10개월까지 같이 살 수 있거든요. 금액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고 그래서 혹시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 세 번째 나라예요. 세 번째 나라는 미국인데요. 공동체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중심을 둔 여행이었고 이건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었던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이제 전통과 예술 마을이라는 키워드로 갔었고 저는 여기에 자포텍 부족들이 사는 부족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이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자기네들의 그 목각 인형을 만드는 뭐라고 해야 되죠? 가업을 전수받고 사는 장인들 집에 4개월 동안 들어가서 살면서 그거를 좀 전수받으면서 저만의 또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가졌던 여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나만 좋자고 하는 이제 기획이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여행 기획이라는 거는 누군가랑 함께 하고 내 여행을 어떤 여행자들이 사주거나 아니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획 안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의 기획을 글이나 아니면 이미지로 정말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발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혼자 떠난 여행이긴 하지만 제 여행의 뭐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5명이 어떤 이상의 내 삶의 멘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스스로 정한 가치나 목표를 좀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가기 전에 6단 리플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왜 이런 여행을 다니고 싶은지 그리고 어디를 다닐 건지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와 앉아갖고 내가 뭐하고 뭐 어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한 장 주면서 얘가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 이런 여행을 하고 있네 이걸 하나씩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났던 이렇게 둘이 만났어도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소개시켜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연락이 오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첫 여행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좀 만들었고 그리고 돈이 좀 없어가지고 그 당시 뭐 카드뉴스 이런 건 없었었는데 제가 카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제 지인들한테 좀 뿌리면서 좀 이게 좀 필요하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친구 뭐 어르신들 친구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획들을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랑 소통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들었고 네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랑 이제 덴마크는 훌쩍 뛰어넘고 지금 벌써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미국이랑 그리고 멕시코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된 이유는 이 축제 때문이에요. 이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 그 야수의 심장 인형극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극장이에요. 이 극장은 1년에 한 10개의 공연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한 개의 굉장히 큰 축제를 해요. 그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 메이데이라고 5월 1일 날 노동절이잖아요. 그 노동절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술가들과 함께 굉장히 유쾌하게 약 한 5,000명 정도 되는 퍼레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퍼레이드를 만드는 과정이 전부 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오늘 주제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지역 자원 발굴과 콘텐츠화라는 주제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곳의 지역 자원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지역 자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례로 가지고 온 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고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게 결핍과 아픔이라는 것이 지역 자원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자원이라는 거는 뭔가 되게 아름다운 어떤 역사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거나 아니면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문화적인 거여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들이 이런 축제의 콘텐츠를 만들어냈었던 핵심의 그 자원은 결핍과 아픔이었는데요. 사실 이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요 가진 자원은 신기하게도 마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도시 문제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통영에도 그런 지역 자원들 중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잘 매치가 돼서 굉장히 커다란 콘텐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메이데이 축제는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이고, 약 5천 명 정도 되는 인원이 2달 동안 극장에서 이것저것 인형들을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힘들었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제 퍼레이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퍼레이드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도착 지점에서 주제 공연이 펼쳐지는 인권 축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축제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마을에 대한 이해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미네소타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흑인 비율이 굉장히 높고 남미의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갔었을 때만 해도 마을에 거의 백인과 흑인 그리고 남미 쪽 계열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일 만큼 굉장히 차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었던 지역이라는 거를 확연히 이렇게 몸에 이렇게 느낄 만큼 굉장히 심각한 거를 저까지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총격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총격 사고뿐만 아니라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경찰이 그냥 흑인한테 그냥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빈번한 일들이 있어서, 저도 본의 아니게 여행에 되게 아름다운 어떤 축제를 상상하고 갔다가 그동안 시위를 굉장히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화려한 축제를 좀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무거운 그런 시기를 처음으로 좀 겪었고, 제가 이 여행지를 선택했었던 이유는 축제의 과정이 굉장히 좀 아름다워서였거든요. 그래서 좀 마을의 아픈 이슈를 세상에 꺼낸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근데 예술가들이 함께 그 예술의 방식으로 그들의 아픔을 같이 치유를 하고 또 사회에 소리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일련의 과정이 축제가 1년, 2년 한 게 아니라 벌써 43년째 되는 축제였어요. 그래서 그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올까? 그 콘텐츠의 힘이라는 거가 이렇게 지속하게 가능할 수 있는 힘이 뭘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여행의 한 프로그램이 40년 동안 갈 수 있는 그 힘들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은 고민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획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미? 아니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막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네. 사실 저는 한국에서 뭐 하나 만들자고 주민들 좀 같이 모이자라고 하면 왜 한국은 이렇게 모이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메이데이 축제 주제 선정을 하는 이제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저더러 이제 극장을 좀 깨끗이 좀 치워놓자. 그래서 극장을 막 치우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극장을 치우고 있는데 주민들이 안 오면 어떡해, 막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발 10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하기 우리 10분 전에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막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장을 꽉꽉꽉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바닥까지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힘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뭘까요? 근데 빵 주고 이런 거는 다 어디든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좀 먹을 거를 좀 주고 뭐 선물도 좀 주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였기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이 여행을 참여하는데 나랑 연관되어져 있는 거, 내 삶의 무언가랑 이렇게 찐덕하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아는 척도 하고 싶고 막 보고도 싶고 나서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뭐 선뜻 나서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공간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 공간은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공통적이었었던 거는 내 이웃이 어제 총격사고로 죽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미혼모가 되었어. 근데 누구랑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 여기 가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다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막 선거철 되면 막 그때 맞춰서 막 정치인들이 막 나서서 막 주민 공청회도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역에 있는 뭐 기관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항상 이 축제 지역 공청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항상 열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와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 이제 이런 말을 넘어서서 아 내가 여기서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떤 연계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가들이 우리의 지금 호소를 좀 듣겠구나라고 하는 일련의 희망 같은 것들도 같이 보여주는 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기획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 그들의 정말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이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면서 공청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축제를 준비를 하는 데에는 약 2달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퍼레이드에 들고 갈 자신의 인형을 직접 만드는데 이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주제 하나가 나와요. 그때 제가 갔었을 때 주제는 급진적인 회전을 라디컬 리터닝이라고 하는 급진적 우회를 하자. 이 말이 어떤 말이었었냐면 우리 조금만 바꿀게, 조금만 바꿀게, 조금만 더 있다 바꿀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메시지를 가지면서 그럼 뭘 바꿀 건데? 라고 했었을 때 총 6가지의 주제가 나왔어요. 하나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무언가 움직임들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흑인과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보자. 총 6가지가 나왔는데 그 6가지 주제가 나오면 각 주제 한 주제에 아티스트들이 한 5명씩 붙어요. 그리고 그 아티스트 5명이 붙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붙어서 그 주제에 알맞춰서 그 주제와 함께 그 예술가들과 퍼레이드에 가지고 나갈 인형들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여기서 또 재밌었던 거는 여행과 좀 연결을 해본다고 하면 마을에 이런 축제를 준비한 이 과정이 학교에서는 견학으로 와서 여행을 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 여행은 올해 3번이야 여기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여행의 개념의 견학으로 와서 3번 정도 체험을 하고 그 체험돼서 만들어진 거를 실제 이제 퍼레이드 할 때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이게 너무 큰 축제가 되버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뭐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스콘신 주 같은 데서도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참여하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도 축제 과정을 여행으로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맡았던 섹션은 홈리스를 위한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지금 극장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 뭐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졌는지 쫙 펼쳐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간단한 사진만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이제 홈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홈리스에 관련된 우리가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뭐 여행으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조그만한 이렇게 집들 한 3,000개 정도를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퍼레이드 하면서 그걸 좀 나눠주자라는 기획으로 이제 작은 이런 퍼포먼스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당 현장의 모습인데 저희 이야기의 주제는 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감옥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인간성이 뭐 우리 인간의 친절함이 뭐 측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이제 이런 퍼레이드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다른 팀들은 어떤 방식들을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고 저는 저기에 있고 저는 이제 길 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인형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홈리스가 받기도 하고 또는 어린이들이 받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나요. 다른 팀들은 또 어떤 것들을 했냐면 이게 항공 촬영에서 보면 엄마의 그 어깨, 얼굴, 배, 다리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형상을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기 지금 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마의 배꼽에 있는 벨리의 가운데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저 안에 들어가면 흙이 엄청 많아요. 진흙이. 그래서 저 엄마의 어떤 모태에서 나온 어떤 생명력의 어떤 흙을 뜯어다가 저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흙을 주면서 너네들 손에서 또 다른 어떤 창작물들을 만들어내 보라라고 하는 어떤 마더 네이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했었던 그런 작품이었었고 또 여기는 요즘에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라게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우리랑 함께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마을의 어떤 결핍과 마을의 우울성을 좀 예술로 같이 치유하고 그리고 함께 나눌 우리가 있어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었던 그런 퍼레이드의 한 섹션을 맡았었던 작업이고 이 마지막이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저는 이제 미네소타 하면 미시시피 강이 엄청 크게 흐르고 그 미시시피 강으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자원은 결핍과 부족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미시시피 강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이 처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어요. 그래서 뭐 오일 파이프관을 설치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물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나와서 같이 미시시피 강을 살리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퍼레이드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었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었던 섹션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축제를 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여행으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가족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가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은 저런 여행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여행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대안의 교육에 살아있는 장이 현장이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날 아이들이 배운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여행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 친구들한테 아이들이 걷기엔 되게 길어요. 시간이 1.5km라는 시간을 걸으면 애들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 이 친구들한테 너네 걷는 거 힘들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영어로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했던 말이 되게 감동이었어요. 자기는 새가 되어 날아와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 아이들은 힘들지 않았니라고 하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네, 헤엄쳐서 와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저 아이들의 말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 아이들은 물고기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뜻깊은 여행이고 진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시간이었겠구나. 자기네들이 저것들을 같이 만들고 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한 개의 사례가 끝이 났는데 저도 사실 이 여행지에서 제 여행이 목표였었던 제가 20살 때부터 뉴스 기사로만 만나보던 샌디 스필러라고 하는 이 축제를 43년 동안 운영을 했었던 그 디렉터인 분을 인생의 멘토로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삼고 있었었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이분의 집에 3개월 동안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두터운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 하나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하게 이루고 왔다, 성취하고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이 섹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기획을 하든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든 저는 이제 지역 자원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자랑할 만한 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은 자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픈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콘텐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긍정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행하면 왠지 꼭 가이드가 다 붙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이드가 없이 우리 모두가 참여 주체자로서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 지역을 머물며 준비하는 과정들을 여행으로 참여했던 걸 보면서 거제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아요? 그쵸? 길게는 일주일, 2주일 하는 그런 축제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수국 축제를 한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부분의 프로그램을 하나를 맡아서 이거에 참여를 하는 10박 11일짜리 먹고 자고 축제 준비 여행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영감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더 자유롭게 좀 사고의 확장을 좀 늘리셔서 좋은 기획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의 이야기를 마치고 두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여기 여행은 멕시코인데요. 제 4개의 나라에 원래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제가 원래는 전통이라고 했었을 때 그 인디안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원래 호주에 가려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여행에서 만난 어떤 친구의 계기로 멕시코에 잠깐 머물렀다가 여기에 알레브리에라는 인형, 목각 인형에 완전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4개월을 머물게 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제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었던 그 예술과 전통이라는 코드의 멕시코 와하카 지방의 틸카드테라는 부족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알레브리에라는 인형을 이제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는 그 인형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형을. 혹시 이런 인형 영화에서 보신 적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영화 코코. 코코 보셨어요? 코코? 영화 코코. 그 알레브리에라는 그 목각 인형이 주인공이 된 픽사에서 만든 영화인데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이 마을에서 제가 머물렀던 마을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이 할머니랑 우리 할머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주인공의 할머니의 모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근데 제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픽사에서 이걸 찍어가지고 그때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유명해지진 않았는데 지금은 밥 해주는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지금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코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렸었던 이유는 이 인형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인데 이 인형은요 그 수백 년 전부터 그 자기는 우리 선조들은 구름이랑 나무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포텍 부족들의 삶의 방식에서 목각 인형을 코팔나무라는 나무를 깎아갖고 거기에 자기네들 상형 문자를 이렇게 패턴화 해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요. 그 인형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부족이에요. 물론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막 뭘 이렇게 막 사야 될 돈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삶의 영위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패턴을 보고 나서 여기는 무조건 가야겠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40개가 넘는 부족들이 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만의 전통 방식, 뭐 생활 방식,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특히나 와하카 그 상형 문자가 적혀져 있는 그 패턴에 완전히 매료돼서 그 마을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멕시코 시티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까처럼 마을이 굉장히 예뻐요. 너무 예쁘죠? 네, 진짜 저는 이 동네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지금 또 보시면 뭐 모든 집들이 다 이걸 만드니까 자기네들 집들을 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놔요. 제가 앞쪽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 컴퓨터가 지금 멈춰가지고 잠시만요. 네, 제가 이 마을에서 좀 지역 자원들 중에서 좀 눈여겨서 보고 싶었었던 그 콘텐츠화 돼가는 그 과정을 좀 눈여겨서 보고 싶었던 것은, 이게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서는 그냥 그게,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이게 그냥 내 거니까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선의 어떤 시각 확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랑 뭐 같이 할래? 그러면 좋아. 이걸로 같이 할래? 난 너무 좋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것들이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시선들이 확장이 되면서 콜라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양하게 또 콘텐츠들을 만들다 보니까 재창조하고 협업하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이 자그매졌던 이 인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좀 들어주고 싶은데, 일단은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은 이런 것들만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여행 투어랑 엮여져 있고, 심지어 멕시코 시티에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600km의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자포텍 부족 자체가 인디지니어스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디안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되게 많은 논문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위해서 이 공간에 와서 그 발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열린 자세로 좀 작업을 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 각양각색의 미술학과의 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어떤 체험의 장으로서 이 공간들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부족들이 산다고 하니까 가면 우리 말을 이해를 할까? 그리고 여기 뚫려 있는 거 아니야? 눈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핸드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들의 언어를 써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지만, 어차피 저도 스페니쉬를 이해를 못하고 그들도 영어를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말로 그냥 다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열려있는 관점에서 교육의 어떤 모습에서 이 콘텐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외부의 시선에서 자꾸 자극을 주고, 그리고 그들은 사실 또 거기에 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밀어낸다거나, 또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게 또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전혀 다른 장르의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버킨스탁 신발 아시죠? 거기에 이제 리미테이션의 어떤 작품들로 이들의 어떤 물건들을 300개 한정해서 판매를 하고, 이거는 예약제로 해서 10분 안에 솔드아웃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디만 선글라스 리미테이션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벤츠 멕시코
편의 그 런칭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은 제가 사실 장인들과 작업을 좀 몇 번 하면서 그들의 작업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될까봐 굉장히 많이 단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다 풀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들을 잘 설득을 하고 같이 무언가를 이루자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들이 좀 잘 된다고 하면 저는 본연의 것을 훼손하지 않고 충분히 지속 가능한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걸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갔으니까 저도 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아까 전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어린이 동화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저기 가서 그 한국의 자원이랑 그리고 멕시코 자원이랑 이렇게 같이 엮어서 콜라보로 동화책을 한 권 만들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땅끝 해남에서 나고 자라는데 거기 미왕사라는 아름다운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에 있는 창건 신화의 이야기랑 그 창건 신화에 보면 돌 하나랑 그리고 소 2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총 3가지를 이들의 자포텍 부족들의 알레고리의 인형을 전수받아서 깎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전통 문양의 어떤 패턴과 이들의 어떤 전통 문양이 아니라 이들은 상형 문자를 콜라보해가지고 좀 이렇게 실제로 깎고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종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동화책을 한 권 만들거든요. 제가 그 동화책 좀 이따가 좀 보여주긴 할 텐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장인들이에요. 장인이라고 하면 막 백발에 이렇게 하면서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되게 젊은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는 초등학교 이후에 학업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저기 계신 분들이 20년에 25년 정도 이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뭐 12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저분들이 저 작업을 하는 걸 지금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저기서 제일 어려요. 가 아니라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저때 다들 저한테 이제 언니, 뭐 누나 이렇게 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일을 시작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저 문화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동안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보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좀 저 인형이 도대체 뭔데 저 천연이라는 사람은 저게 매료돼가지고 저걸 빠져나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들의 문화 자원인 그들의 상형 문자를 가지고 와봤어요. 좀 깊게.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실물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걸 들고 오질 않아가지고 일단 좀 이렇게 크게 보여줬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 더 있으니까 마지막 문제니까 그 자세히 보면 지금 저렇게 한 패턴이 이게 패턴이 이렇게 좀 비슷하잖아요. 이들의 상형 문자거든요. 이 상형 문자를 맞히는 사람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 또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으니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신기하고 아름답죠? 네. 자. 이것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자와 해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물고기? 네, 물고기. 네, 그리고요? 물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해체하는 거? 근데 의미를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냥 심볼만 맞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 맞았어요. 물고기는 존경을 의미를 하는데, 제가 왜 짜잔 이렇게 안 하냐면 사실 마지막 거에 선물 드릴 거거든요. 잘 맞춰주셨고 여기 땅덩이가 물고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장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사면 꼭 어르신들을 먼저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존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괜히 말했는데 두 번째 거에 약간 좀 열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뭘까요? 혹시 멕시코 다녀오셨습니까? 손 안 들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그냥 박쥐 같은. 박쥐? 조금 더 아름다운 걸 생각해 보셔요. 나무.
아, 네, 선생님 맞았어요. 네, 선물이 없지만, 네, 감사합니다. 나비는 그 행복을 의미해요. 근데 이 동네에 나비가 진짜 많아요. 뭐 행복한 마을이다라는 거를 뭐 원래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동안 마을의 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기도 했고 굉장히 네, 나비가 많았었던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란 이게 뭘까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버리세요. 사람, 선생님 손 들고요. 사람, 땡. 네. 나무, 나무. 땡. 네, 저 선생님 또 맞추면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럴 저, 선생님. 네. 해, 땡. 제가 그러면 저거를 의미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게 무슨 심볼인지 더 맞추기도 이거 진짜 엄청 큰 힌트인데 생명력. 저기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땡. 심장, 태아, 뭐라고요? 심장, 심장 땡. 태아, 아이, 아기 태아 땡. 선생님 뭐라고요? 뭐라고요? 땡. 왜 안 나오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선생님. 태양. 땡. 네. 오 비슷해. 선생님. 딩동댕. 와. 선생님 너무 아쉬워. 선생님 이렇게 했으니까 선생님 제 책 너무 읽고 싶으시면 제가 집에 한 권 더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 책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이것은 맞아요. 씨앗이고 생명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 부족들의 가장 많은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낳는 건가? 그걸 잘 모를 정도로 마을이 굉장히 풍요롭고 그리고 워낙 이제 먹고 살 모든 것들에 대한 농사들을 스스로 다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삶이라서 그런지 이 씨앗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제가 깎은 거예요. 손에 피 나고 뭐 이러면서 깎았는데 저 등에 보면 이렇게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 이렇게 적혀져 있고 자포텍 부족들의 그 패턴이랑 그리고 이 등 쪽에 있는 등갈비 쪽은 약간 한국의 한옥의 그 어떤 심볼들을 같이 그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이 소는 부족들이랑 같이 만든 그 다른 버전의 소인데 이렇게 두 개의 소를 만들고 돌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전시회도 했어요.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그 동화책 안에가 한 16장 정도 되는 작품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저 종이가 아마떼라고 하는 선인장에 추출을 한 어떤 굉장히 질감이 퍽퍽한 그런 종이를 멕시코 전통 종이를 사다가 검정 색깔 그냥 페이퍼를 놓고 칼로 파가지고 약간 판화 작업하듯이 그 위에다가 얹혀 붙이고 실제로 만든 그 목각 인형들은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걸 잘라가지고 약간 콜라주 작업 같은 느낌으로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 작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를 보면 막 이것저것 막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막 머릿속에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피곤하죠. 근데 네, 그래서 막 뭘 하려고 하고 자꾸 그래서 처음 여행 때 굉장히 뭘 하려고 나대다가 좀 힘들긴 했었었는데 어쨌든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행을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오감이 되게 열려져 있으면서 모든 매사에 되게 무엇을 만들까 뭐로 하면 재밌을까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미용사 창관 신도랑 같이 만들면 진짜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용사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황사 발음 맨 처음에 미황사 막 이렇게 발음하다 이제는 나중에는 우연히는 뭐 한국에서 왔는데 미황사 발음만 아주 끝내주게 막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해주고 막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무언가를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거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됐었을 텐데 전시는 또 왜 하고 싶은지. 그래서 마을 주민들 다 불러가지고 코코아 막 500잔씩 끓이고 막 다 하나씩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빵도 먹고 막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만들었던 지역 주민들 다 같이 와서 잔치도 하고 그냥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생활들을 이제 보내고, 결국에는 이제 프린트 작업 때문에 이제 멕시코 시티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저기 보면 누가 멕시칸인지 잘 모를 만큼 제가 너무 시커하죠. 그래서 하도 빨빨거리고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 자원, 그러니까 어쩌면 매몰됐다라고 표현은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전통의 명맥을 유지하고 온 어떤 그 지역 자원들을 굉장히 다양한 시선으로 그것들을 확장 해석해주고, 그것들을 그 공간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선 안에서 콘텐츠화했다라는 사례로는 굉장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좀 선진 사례로 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멕시코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지금 사실 제가 원래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받아서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연을 좀 마무리를 좀 하면서 그래도 좀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막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어쨌든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 하시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그냥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키포인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제가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사실 요즘에 콘텐츠들 진짜 많잖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어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사실 흩어져 있는 콘텐츠를 좀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엮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를 좀 깊이 파는 것,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엄청 깊이 파서 그걸 좀 더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좀 필요로 하고 내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원은 꼭 눈에 보이는 자원이 아닐 수도 있다. 사고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멕시코에서도 본 것처럼 단일 매체보다는 좀 콜라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콜라보가 완전히 다른 장르여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끼리 좀 만났을 때 감동과 효율이 저는 좀 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성의 기반을 계속 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올해 한 번만 하고 끝날 거면 저는 사실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밌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기획을 한다거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재밌고, 내년에 이거 진짜 하고 싶고, 내년 되면 두세 명 더 모일 것 같고, 내년 되면 이거 조금 더 팔릴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들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즐거워질 수 있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긴 하였지만, 짧은 시간이긴 하였지만, 나머지 2개의 여행에서 혹시 다른 나라 여행에서 궁금했었던 점들이라든지 앞쪽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의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잠깐 쉬나요? 네네, 잠깐 쉬었다가 질문을 정말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돈 얼마 들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니까 쉬는 시간 동안 잠깐 그런 것들 하시고 다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뭐 말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이걸로 나중에 메일이나 문자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